안녕하세요. 오늘 전시회를 소개드릴 알령 벽골입니다. 저희는 신라 건국왕 벽효고세워 부인 알령으로 만들어졌으며 오늘 신라 온라인 전시회를 소개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가볼까요? 먼저 1일 전시관에서는 문화재로 보는 신라의 건국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서는 고려시대 승려인 이련이 편찬한 역사서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국보 306호, 306-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전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권 내에 9권으로 다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고대 국가의 흥망성쇠와 신화, 전설, 신앙 및 역사와 불교, 고승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의 설화는 주로 신화와 불교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박혁거사의 건국 신화를 살펴봅시다. 아래서 태어난 비범한 출생의 박혁거세와 용액에서 태어난 알령은 당시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받은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범한 출신의 건국 신화는 통치자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통치와 왕위의 정당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때 알은 태양과 하늘의 자손인 전손을 뜻합니다. 고대 국가의 이런 신화를 통해서 한반도 초기 국가들의 성립 과정과 시대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국 신화란 허구의 것이 아닌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관 신라의 불교 사랑으로 이동할 건데요. 고대 국가들은 불교를 공인하면서 동시에 왕권 강화도 함께했던 전성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불교는 그를 아는 고위 귀족과 왕족만이 향유할 수 있었죠. 따라서 귀족과 토착 세력을 하나의 종교로 합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당시 여러 부족이 합쳐진 국가로서 부족 간의 토착 종교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공인하여도 매우 큰 반발들이 심했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때 이차돈이라는 신하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요청했고 정말 이차돈의 목이 베이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흰 피가 뿜어져 나오고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되고 국가 종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이차돈 순교비로 기록되어 남아있으며 순교비를 통해 당시 중요했던 불교와 왕권의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이차돈 순교비는 반률사 석당기 혹은 이차돈 공양비라고 부르기도 하며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1914년 경주시 백률사터에 있던 것을 옮겨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높이는 106cm, 각 면 너비는 29cm로 각 면은 화강암의 6면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요. 1면에는 2차돈의 순교 장면이 2에서 6면까지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각 면의 글등은 마멸이 심해 절반 정도만 판독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돈의 순교가 새겨진 1면은 당대 조각 과 복식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연구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선덕여왕의 불교를 이용한 정치를 살펴볼 건데요. 위의 사진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선덕여왕의 그림입니다. 선덕여왕은 신라의 27대 왕으로서 한국사 최초의 여왕으로 꼽힙니다.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뒤로 선덕여왕 때까지도 불교 사랑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선덕여왕 때에서 황룡사지 구축 목탑이 건립되고 절인 분황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을 건축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황룡사지 구축 목탑을 살펴보겠습니다. 황룡사지 구축목탑은 약 60에서 80m 이상이 추정되는 초대형 건축물이었으며 선덕여왕이 자장이란 승려 요청으로 세운 석탑으로 각 층마다 신라가 점령해야 할 나라들을 새겨 삼국 통일을 향한 소원과 강한 대국으로 번성할 신념 그리고 불교의 힘을 빌려 난세를 극복하고자 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1층은 일본, 제2층은 중화, 제3층은 5월, 제4층은 제주도의 옛 이름이 당라, 제5층은 응유, 제6층은 말갈, 제7층은 거란, 제8층은 여적, 마지막으로 제9층은 예맥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황룡사는 고려 때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려 둘째 사진처럼 탑에 초성만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은 황룡사의 모형입니다.
위 사진은 경주시에 위치한 분홍사 모전 석탑입니다. 분홍사는 향기 나는 여왕의 절이란 뜻으로 선덕 여왕을 위한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홍사는 황룡사와 함께 신라 불교의 중심지로 불릴 정도로 신라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로서 선덕 여왕의 불교를 이용한 정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분홍사는 안산암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 쌓은 모전 석탑으로서 본래 7층 혹은 9층 석탑으로 건립되었지만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현재는 3층만 남아 있습니다. 분황사와 황룡사지는 신라의 도심지에 위치하여 있고 당시의 유적과 문화를 알 수 있어 역사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입니다. 다음은 3점시간으로 신라와 그 이후 시대를 잇는 불교 문화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계급은 뼈를 뜻하는 골품제를 기본으로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을 구분했는데요. 성골과 진골 위주로 정치와 왕계가 이어지고 그 아래 계급은 정치의 진입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능력이 출중해도 출세 없는 대표적인 육두품 계급과 지방 호족들은 매우 불만이 많았고 아예 정치를 떠나 낙향하거나 타국의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신라 말에 가서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이 왕의 쟁탈에 집중하느라 나라가 어지러워졌는데요. 이런 시기에 육두품과 호족들이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호족은 대토지 소유랑 경제력을 가지고 사병을 키우고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한 집단이었는데요. 호족은 건축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과 입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학문 중심이었던 화엄종에서 실천 중심인 선종의 유행도 더해져 불교의 석탑이 유행하게 됩니다. 불교의 석탑은 선종이 유행하던 고려 말까지 이어져 본래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던 탑이었으나 호족 개인의 극락 왕생과 열반을 염원하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 탑은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진전사터에 위치한 진전사지 도의선사탑입니다.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묘탑으로 위에 팔각 탑신과 아래 석탑과 같은 2단의 사각 기단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다른 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며 우리나라 석조 부도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진전사지 도의선사탑은 현재 대한민국의 보물 제4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탑은 전라남도 화순군 쌍봉사에 있는 승탑입니다. 이 또한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탑으로 팔각 원당 형식의 정교한 조각이 특징입니다. 조각 하나하나 정성스레 다듬은 석공의 노력이 전해져 오는 작품으로 당시 탑 가운데 최고 걸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일제강점기에 파괴되었다가 57년에 재건하였고 대한민국의 국보 제5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탑들은 고려 말까지 선종의 유행으로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강원도 원주시 거돈사지에 위치한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탑은 고려에 세워진 것으로 고성 원공국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이며 현재 대한민국 보물 제7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라의 설화와 불교 문화재, 신라를 넘어 고려까지 이어온 탑을 함께 보았습니다. 2차 돈의 승교비로 본 신라의 불교의 공인, 그리고 선덕여왕이 정치적으로 사용한 황룡사지 9층 석탑과 분황사, 신라와 고려의 석탑으로 이어져 온 불교 문화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라 또한 다른 삼국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끝이 있기 마련인데요. 석탑이란 불교 문화재를 통해 역사는 끝나지 않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몽골의 침략으로 손실된 황룡사지와 임진왜란 때 일부가 파괴된 분황사,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파괴되었다가 재건한 쌍봉사 철감선사탑이 시사할 점은 우리 문화재가 역사적으로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것으로 우리가 현재 지켜야 할 문화재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현재 과거의 문화재를 잘 복구하고 보존하여 지킴으로써 우리 문화재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알령 혁거였습니다.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